계속해서 이제 화재 피해 판단 기준 항목에 대해서 봅시다. 앞에서 우리가 피해를 이제 직접 피해와 2차 변형 피해, 열 응력에 의한 피해로 구분했는데, 피해 양상을 보게 되면 직접 피해는 이제 마감재가 변색된다. 그림이나 연기 때문에 변색되는 것들 피해로 볼 수 있고, 또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게 마감재가 떨어져 나가거나 들뜬 것도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바닥 천장 마감재, 바닥은 이제 우리가 슬래브 위에 이제 바닥으로 사용되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으로는 마루를 깔거나 아니면 장판을 깔거나 이런 식으로 마감을 하죠. 그런 것들이 이제 가장 먼저 화재에 노출되니까 녹을 수가 있고, 천장 마감재는 기본적으로 방음을 위해서 사무실 같은 경우에는 텍트, 방음이랑 설비 가리기 위해서 텍트 같은 걸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천장 같은 경우 이제 마감재들이 불에 잘 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콘크리트 폭렬은 이 폭탄이 터질 것처럼 이렇게 파괴되는 것들이 눈으로 보여요. 이게 콘크리트 조각이 떨어져 나가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폭렬이라고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접합부. 우리가 이제 열이 발생하면 이제 부재가 늘어난다 그랬잖아요. 그런 것들이 접합부에서는 하중을 집중되는 경우인데, 이런 것들이 발생되면, 단면에 결손이 발생되면 그 구조 내력이 확 떨어질 수가 있죠. 이것도 눈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균열, 그 다음에 철근이 있는지 손상이 됐는지 이런 것들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직접 피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판단 항목은 이제 마감재 파손, 변색, 폭렬, 균열, 단면 결손, 철근 노출, 앞에서 얘기한 거죠. 마감재 같은 경우에는 구조체, 그러니까 구조물 자체에는 큰 피해가 없는 경우로 확인할 수가 있어요. 마감재만 봤을 때는. 변색이 일어났을 때는 우리가 콘크리트가 어느 정도 열을 많이 받았다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제도 강도가 저하됐다고 생각할 수가 있고, 수열 온도, 추정 근거. 수열 온도는 뭐냐면 화재에 노출됐을 때 얘가 얼마만큼의 열을 받았는지, 이 부재가 받은 열이 온도가 얼마였는지를 변색을 통해서 추정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흐름이 많이 생기면 그만큼 온도가 높았다고 볼 수가 있고,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폭렬은 이 구조체의 콘크리트 조각이 떨어져 나가는 걸로 판단할 수가 있는데, 이 떨어져 나간 조각이 철근, 피복보다 더 크면은 철근이 드러나죠. 철근이 드러날 수도 있고, 철근은 이제 콘크리트와 면적으로 부착 강도를 일으키는데, 철근이 붙어 있을 수 있는 콘크리트가 떨어져 나갔기 때문에 철근이 부착 강도가 저하돼요. 부착 강도가 저하된다는 건 철근이 바깥으로 튀어나올 수가 있다는 거죠. 콘크리트가 잡아주는 거, 힘이 없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내력도 떨어질 수 있다. 폭렬의 크기에 따라서. 그 다음에 균열. 균열은 우리가 균열 폭으로 내력을 파악할 수가 있어요. 균열이 큰지 작은지를 육안으로 판단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의 균열 크기에 따라서 내력이 저하되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분석할 수가 있고, 단면 결손. 당연히 콘크리트는 단면 사이즈로 내력을 판단할 수가 있어요. 단면 사이즈가 크면 클수록 내력이 커지는데, 단면이 결손되면 단면 사이즈가 줄어든다는 거죠. 단면 사이즈가 줄어들면 그
그만큼 내력이 떨어진다라고 판단할 수가 있어요. 네, 철근이 노출되거나 좌구라는 것들을 눈으로 볼 수 있는데, 마찬가지로 철근도 내력을 저항하는 물체잖아요. 그런데 이제 좌굴되거나 노출돼서 부식이 되면 철근의 강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부재의 내력이 떨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2차 변형의 피해는 이렇게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 처짐, 배부름, 균열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진단 장비로도 보고, 이제 화재 이후에 발생, 원래의 상태로 돌아가지 않는 그런 부분들을 얘기하고 있는데, 처짐은 보가 이렇게 처지는 거예요. 이 보나 슬래브가 처지는 거는 우리가 이제 구조 안전성에도 처짐이 있지만, 우리가 처짐이 발생할 때 오케이, NG가 나타나는 기준은 구조체의 파괴가 아니라 사용성으로 결정을 해요. 그래서 처짐이 우리가 사용 기준 제한보다 벗어나면 얘는 문제가 사용하기 어렵다는 거고, 또 사용성 이상으로 처지게 되면 부재 또한 버틸 수 있는 힘이 떨어질 수가 있겠죠. 배부름은 이제 이렇게 기둥이 있잖아요. 기둥이 있는데, 기둥 같은 경우에 이렇게 바깥으로 팽창해서 이렇게 불어난다는 거죠. 배부름이 일어나면 기둥의 길이가 짧아질 수밖에 없어요. 원래는 기둥이 이랬는데 배부름이 일어나면 이렇게 일어나기 때문에 기둥의 길이가 짧아지게 됩니다. 기둥의 길이 짧아지면 기둥에 있는 보나 슬래브가 변형이 발생했죠. 그래서 사용성 내력 적어있고, 마지막으로 균열, 보의 신장. 우리가 이제 열을 받으면 부재가 늘어난다 그랬잖아요. 보가 열을 받아서 보가 늘어나면 보와 기둥이 만나는 부분이 이렇게 보가 늘어나려고 하니까 이 부분에서 균열이 일어나겠죠. 이런 것도 이제 균열 폭에 따라서 크고 저항에 따라서 내구성 이런 것들이 떨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온도 때문에 재료, 철근 콘크리트 재료의 특성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철근 재료의 항복 강도를 봅시다. 항복 강도. 구조 설계할 때 철근이 항복 강도를 넘어가면 재료로서의 역할이 떨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면 이 그래프를 보면 온도에 따른 항복 강도, 잔존율이 보는 거예요. 이게 온도가 일정하면, 온도가 고온 상황이 아니면 항복 강도는 일정해요. 부재에 따라서. 근데 온도가 올라가면 고유의 특징인 항복 강도가 떨어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온도가 있죠. 온도가 커지면 항복 강도가 이렇게 밑으로 떨어지죠. 잔존율이라는 게, 기본 항복 강도는 100이라고 하면 온도가 올라갈수록 그 100에서 80, 60 이렇게 떨어지는 걸 얘기해요. 그래서 보면 여기 200도 있죠. 200도 온도예요. 200도와 400도 구간을 잘라보면 200도에서 이제 200도가 되면 항복 강도가 떨어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뭐 90% 정도 보이고 있는데, 200도가 넘어가면 얘가
급격히 떨어져요. 급격히 쭉 떨어져 400도까지 급격히 떨어지는 거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600도가 되면은 600도가 되면은 여기 철근 일드 스트렝스 같은 경우는 가장 강한 철근도 항복 강도가 50%가 되고, 일반 철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거의 10%밖에 납니다. 이게 이제 종류가 콜드 드론 와이어, 그 다음에 하이 스트렝스 알로이, 그 다음에 이거는 스틸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스틸, 그 다음에는 이거 강제예요. 강제. 얘는 와이어이기 때문에 철근. 네, 알로이, 얘는 합금, 알루미늄 합금을 얘기하는데, 이렇게 변형이 일어나고, 우리가 콘크리트 구조물 철근에서는 요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온도가 200도 넘어가면 400도까지 증가할수록 철근의 강도가 급격히 떨어져서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내력을 받기가 힘들다. 초기에 이제 철근이 드러났을 때 초기에 이렇게 항복 강도가 크게 감소한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철근의 특성은 탄성계수가 있어요. 탄성계수. 여기 좀 오타인데 여기 아니라 여기에 탄성계수. 탄성계수는 우리가 부재가 변형이 일어났을 때 원래 상태로 돌아오는 그런 크기를 얘기를 해요. 탄성계수가 크면 부재 탄성력, 변형하고 원래로 돌아오는 그 힘이 큰 경우를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제 온도가 증가하면, 철근도 탄성이 좋은 재료인데 온도가 증가하면 탄성계수가 감소를 합니다. 그리고 400도가 넘어가면 급격히 감소를 하죠. 재료 강도랑 비슷하죠. 항복 강도랑. 항복 강도도 여기 400도가 넘어가면 급격히 감소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200도에 400도 넘어가면. 그래서 급감하게 되면 얘가 부재가 보통 탄성용에서 변형을 하도록 설계가 되는데, 탄성계수가 쭉 떨어지면 이 부재가 비탄성 영역으로 넘어와요. 이 비탄성을 넘어온다는 것은 변형이 발생해도 얘가 원래대로 원상태로 돌아오지 못한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부재 변형을 크게 해서 구조적으로 문제를 야기시킬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열 팽창 계수. 열 팽창 계수는 부재가 열을 받았을 때 늘어나는 정도를 얘기하는데, 당연히 온도가 증가함에 따라서 상승하게 되죠. 그래서 보게 되면 얘가 이제 보통의 경우 100도씨 이하 이 정도 사이에서는 열 팽창 계수가 때문에 뭐 늘어나고 줄어드는데 원래 상태로 돌아오는데, 열 팽창 계수가 커지면 커질수록, 온도가 높을수록 열 팽창 계수가 커지니까 부재가 늘어난 정도가 커진다는 거예요. 100도씨 정도에서는 이 정도 늘어난다고 하면 열 팽창 계수가 큰 물질은 똑같은 온도에서 이만큼 늘어나요. 근데 우리가 열을 받으면 이 부재, 원래는 열 팽창 계수가 있던데 얘가 온도가 높아지면 열 팽창 계수가 커져서 재료가 똑같아도 이렇게 늘어나는 경우가 더 커져요. 그렇게 되면 당연히 구조체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겠죠. 약산식이 있긴 하지만 이렇게 열 팽창 계수가 온도에 따라서 늘어난다 라는 것을 그래프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철근을 받고
이제 콘크리트를 볼게요. 콘크리트는 혼합물이에요. 혼합물이고 그 안에 이제 혼화제라는 걸 써서 쓰게 돼. 성질을 구현하는 건데, 일단 이제 열을 받게 되면 콘크리트 내에 이제 혼화제나 이런 물질 때문에 생기는 화학 성분이 변화가 발생해요. 콘크리트가 굳을 때는 우리가 수화 반응이라고 해서 칼슘 수화물이라는 물질이 발생해서 콘크리트의 강도를 유지시킵니다. 그리고 물리 구조의 변화는 뭐냐면, 이제 콘크리트는 모래, 자갈, 그 다음에 모르타르, 시멘트 페이스트죠. 이런 것들이 섞여 있는데, 이게 재료가 다 다르기 때문에 팽창률이 다 달라요. 그러면 얘 세 개가 다 붙어 있어야 되는데 서로 팽창률이 다르면 여기에 균열이 발생하겠죠. 재료가 떨어져 가면 그만큼 압축 강도가 떨어진다 라는 그런 변화들이 일어날 수가 있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이게 콘크리트의 문제는 경화된 페이스는 뭐냐면, 일단 양생이 끝났다는 거죠. 양생이 끝난 경우에는 물이 없는 상태예요. 물이 없는 상태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 일어날 수 있는 재료의 변화인데, 이런 변화들이 경화된 부분, 양생 중에 화재가 일어나면 그렇게 이제 콘크리트 품질이 저하가 되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데, 품질 저하 없고 양생이 잘 됐는데 화재가 일어나는 경우에 한해서 재료의 변화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400도가 넘어가면 아까 얘기했던 수화 반응으로 인해서 만들었던 칼슘 수화물, 콘크리트 강도에 직접적인 관련 있는 물질인데, 이런 것들이 이제 분해가 돼요. 열에 의해서 분해가 되고, 900도가 넘어가면 칼슘 수화물이 완전히 분해가 돼요. 그러면 강도가 급격히 떨어지고 내구성도 떨어지고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로 인해서 콘크리트도 내화 구조라고는 하지만 고온에서 오랫동안 노출되면 강도라든가 내구성도 떨어지고 이런 변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프를 통해서 하나하나씩 알아보도록 할게요. 압축 강도 이렇게. 우리 보통 압축 강도는 재료에 또 좀 달라지는데, 골자가 이제 규산질일 때, 그다음에 탄산질일 때, 경량 콘크리트일 때 압축 강도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보면 비제하가 있죠. 비제하, 그 다음에 잔존, 비제하, 제하. 여기 보면 압축 강도를 구할 때 온도가 이만큼 400도 노출됐을 때, 800도 노출됐을 때, 이때 압축 강도를 평가를 하는 거예요. 공시체 압축 강도를 나타낼 수가 있고, 얘는 이제 가력한 상태에서 압축 강도를 평가한 거예요. 그러니까 0.4fc 압축 강도의 40%를 제한 상태에서 열 때문에 떨어지는 압축 강도를 나타내는 거고, 비제와 잔존은 비제와 잔존은 뭐냐면, 이제 얘는 이 두 가지는 열을 받고 있는 상태에서 나타낸 거고, 얘는 이렇게 800도까지 가열했다가 냉각시킨 후에 평가하는 거예요. 압축 강도.
보게 되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400도가 넘어가면 뭐 재하, 비재하, 비재대 잔존 상관없이 얘가 압축 강도가 급격히 떨어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보면 재하되는 경우에 재하가 안 되는 경우보다 재하되는 경우에는 약간의 같은 온도에서 강도 차이가 있죠. 이게 압축 강도는 얘가 이제 부재의 공급이 줄어들면서 깨지는 경우인데 재하된 경우에는 어느 정도의 부재가 줄어들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압축 강도가 크게 비재하보다는 크다고 할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콘크리트도 압축 강도도 400도가 넘어가면 철분과 마찬가지로 압축 강도가 급감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볼 수가 있고, 규산질, 그 다음에 탄산질을 볼게요. 탄산질을 보게 되면, 여기 나왔죠. 규산질은 400에서 감소되기 시작하고, 탄산질은 600도에서 강도 저항이 시작됩니다. 이게 보면 600도 이후에 급감하는 걸 볼 수가 있는데, 규산질은 400도 이후에 급감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골재를 어떤 걸 사용에 따라서 압축 강도가 크게 달라지진 않아요. 보면 이제 골재를 어떤 걸 사용하냐에 따라서 달라지진 않는데, 이제 열을 받을 때 열 능력에 대해서는 골재의 성질에 따라서 이렇게 압축 강도가 변하게 돼요. 변하게 되고, 얘가 900도 가까이 되면 거의 0 가까운 10% 이하로 떨어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탄산질이고 규산질. 규산질은 얘가 900도가 넘어가도 어느 정도의 강도는 20%. 그러니까 탄산질보다는 좀 높은 강도 잔존율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이것들을 이제 어떤 걸 쓰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지만, 콘크리트가 열을 받으면 압축 강도가 떨어진다라는 것도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경량 콘크리트를 볼게요. 경량 콘크리트는 이제 여기 보면 이렇게 어느 정도 한 300도 같은 경우에는 크게 강도가 변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자연적으로 회복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보면 500도 있죠. 500도 넘어가면 급격히 떨어지지만 500도 이하에서 살아남으면 압축 강도가 크게 뭐 이렇게 모래 비사용 있겠지만 대부분의 경량 콘크리트 모래를 사용하기 때문에 요거나 요거 이 정도의 압축 강도가 남아있다. 실질적으로 콘크리트의 압축 강도는 실제적으로 경량 콘크리트가 압축 강도가 약해요. 작아요. 그래서 힘을 그렇게 크게 받지 않는 부분에 콘크리트를 쓸 때는 경량 콘크리트를 쓰잖아요. 근데 그렇게 실제적인 압축 강도는 작지만 화재가 일어났을 때 고온에서의 압축 강도 저하율은 작아서 화재가 일어난 이후에도 경량 콘크리트로 지어진 구조물은 재사용할 수 있는, 보수 보강 필요 없이 재사용할 수 있는 상태가 된다는 게 조금 다른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죠.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화재 받고 앞으로 계속해서 이제 온도 변화 때문에, 화재 때문에 일어나는 피해를 그러니까 어떤 것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재료별로 어떤 특징을 가지는지 했고, 계속해서 콘크리트 구조물의 화재 피해 복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